안녕하세요, 안녕스입니다. 일본은 참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미궁으로 빠졌다가 시간이 흘러 해결된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일본에서는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로시마현과 시마네현 경계에 있는 가류산 정상 부근에서 젊은 여성의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시마네현 하마다시에 사는 19세 여대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범인은 좀처럼 잡히지 않게 되고 이 사건이 해결되는 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시마네 여대생 바라바라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시마네 현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히라오카 미야코는 근처에 있는 쇼핑몰 유메타운 안에 입점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러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라오카는 147cm의 아담한 신장과 날씬한 체형을 하고 있었으며 항상 웃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기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우 관계는 대학 어학 클래스, 아르바이트 동료 정도로 한정돼 있었으며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는 상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당시엔 없는 상태였죠. 히라오카가 일하는 베스킨러빈스의 영업 종료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그녀는 9시에 일을 끝내고 살고 있던 대학 기숙사로 향하게 됩니다. 히라오카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지 반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7일 히라오카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지만 회신이 없자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연결이 되지 않게 되죠. 며칠 전이었던 24일에는 문자를 보내도 딸은 곧바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10월 28일 딸과 연락이 계속 되지 않자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수색을 시작합니다. 먼저 알바를 하고 있던 베스킨러빈스의 청취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5월부터 행방불명이 된 10월 26일까지 주 3회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지가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당일 평소와 조금 다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스킨러빈스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는 히라오카에게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을 부탁하게 되면 동료도 퇴근하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그날은 지정된 장소에 부탁한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히라오카가 일하는 유메타운에서 기숙사의 거리는 약 2.7km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거리죠. 하지만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숙사로 가는 길이 아닌 쇼핑몰을 나온 직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당시 추측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내 CCTV를 확인하게 되고 줄무늬 원피스의 모습으로 퇴근하는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3개의 편의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편의점의 CCTV를 조사했으나 히라오카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도착한 흔적 역시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베스킨러빈스에서 첫 번째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연루되었을 거라 보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눈에 띄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쇼핑몰 유메타운에서 밖으로 나온 시간이 오후 9시 15분쯤입니다. 그 동네 주변은 상당히 어두웠으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경찰은 혹시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이나 수상한 인물에 대해 목격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11월 2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력한 목격 정보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게 되죠. 11월 6일 이 사건은 급전개를 맞이합니다. 히라오카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류산 정상 부근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 10m 아래에 버섯을 따고 있던 등산객이 절단된 여성의 얼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안면에 피하 출혈과 근육 내 출혈 같은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DNA 감정을 한 결과 행방불명되었던 히라오카 미야코로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다른 곳에서 절단한 뒤 머리가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11월 7일 히로시마와 시마네현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200명의 수색원이 동원되면서 몸의 일부가 차례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있던 근처에서 좌대퇴골 일부를 발견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8일에는 손발이 없는 몸통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왼쪽 발목이 발견됩니다. 11월 19일에는 동물의 배설물에서 사람의 손톱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것은 모두 히라오카의 몸의 일부였습니다. 히라오카의 가족은 금전적 피해가 없었으며 누군가의 원한을 살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월 30일 히라오카가 유메타운과 대학 기숙사를 이동하는 루트에 버려져 있는 여성용 신발을 발견합니다. 왼쪽에 신발 한 짝이었는데 주변인의 증언으로는 히라오카의 것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그녀의 것이라고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히라오카의 방에 있던 신발 상자와 PC 기록으로부터 해당 신발의 구입 이력을 확인하고 신발 사이즈 역시 225로 히라오카 사이즈와 일치했기에 발견된 신발을 히라오카의 것으로 보고 해당 통근 루트를 여러 회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히라오카는 평소 걸어서 기숙사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스킨러빈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퇴근길이 어두워서 무섭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 히라오카가 일하는 장소와 그곳에서 기숙사까지의 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히라오카 씨가 대학생을 했던 시마다 현립 대학교입니다. 이곳을 보면 히라오카 씨가 있었던 기숙사는 이곳입니다. 이곳.
네, 이곳이 히라오카시가 살던 기숙사 정문입니다. 시마네 현립대학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베스키러미스로 가기 위해서 이곳을 통해 왔다 갔다 한 거죠. 유메타운을 나와서 강가 쪽에 다리 쪽으로 향한 다음에 강변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를 쭉 가로질러서 기숙사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꺾은 다음에 이 앞에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가 있는 곳으로 쭉 올라가서 기숙사가 있는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터널이 있었습니다. 터널. 그곳을 지나서 이쪽 방향을 통해서 돌아서 간 다음에 이렇게 기숙사로 향하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편의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루트가 걸어서 35분에서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루트대로 구글 스트리트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유메타운이 9시에 영업을 종료하면은 이쪽 고객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직원들이 나오지 않고요. 직원 전용 출입구에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쪽 뒤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금 이 트럭이 있는 뒤쪽에 직원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곳을 통해서 직원들이 드나들고요. 이곳에 나와가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쓰레기를 가면서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좀 위로 올라가면 이곳에 쓰레기 버리는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동료도 퇴근길에 쓰레기를 잘 버렸나 하고 이제 이곳을 살펴봤는데 부탁했던 쓰레기 봉투가 없었던 거죠. 그 점을 이상하다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주차하는 곳이 있어요. 범인은 이제 이런 곳에서 보고 따라갔을 수도 있죠. 유메타운 주차장도 이곳에 있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지나서 집 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유메타운.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걸어갔겠죠? 쭉 걸어서 강가에 다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 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 주택가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곳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골목길이네요. 네, 쭉쭉 갑니다. 지나서 이곳에서 이제 또 꺾어서 다시 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진짜 밤에 정말 어두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곳이 빈집이 진짜 많거든요. 불도 안 켜져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로선이 있고 그곳에는 CCTV가 있었다고 해요. 히라오카시는 기숙사까지의 최단 루트인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쭉 가다가 슈퍼마켓 쪽으로 골목길을 또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빈집이에요 이거. 아니 밤에 어두운데 이거를 30분 40분을 혼자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진짜 가는 길에 골목길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히라오카시가 집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무섭다고 느껴진 곳이 바로 이쪽 골목길입니다. 이곳 앞에 신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이곳이 이제 신사 걸어 올라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옷 갈아입고 나왔을 때가 9시 15분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거의 9시 반은 넘었다는 소리거든요. 10시 가까이 됐으면 엄청 깜깜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사 아니라면 더욱더 그랬겠죠. 여기 신사도 이렇게 막 밝게 꾸며놓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무섭긴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쭉 향합니다. 이쪽 길로 올라갔겠죠. 오르막길이라서 진짜 험난하다. 히라오카시도 통근하는 게 힘들어서 일을 곧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동료한테. 일을 그만두기 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거의 매일 산을 하나 타는 거구나. 일하러 가기 위해서. 이쪽 길로 이렇게 또 갑니다. 네,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여기를 일할 때마다 걸어 다녔다고? 지금 이 앞에 터널이 하나 보이죠? 문제의 터널이 보이는데 여기 부근에서 신발이 하나 발견됩니다. 신발이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이 안쪽에 이곳에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는데 왼쪽 신발이었다고 하고요. 여성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학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데리고 끌고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건 이후에 CCTV가 생겼습니다. 안본 카메라 작동 중.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전에 가로등 모습인데 이전에는 CCTV가 없었지만 네, 지금 여기 여대생 무기 관련해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가 써있네요. 이 터널을 통과합니다. 터널을 나오니까 대학가다운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히라오카시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아닌 저녁, 밤 이곳을 걸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와, 또 오르막이네요. 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를 왜 걸어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상당히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갔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히라오카시는 걸어서 통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이네요. 기숙사. 너무 힘들다.
빨리 가서 자야지. 네, 이렇게 해서 기숙사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로 히라오카 씨가 일하는 곳까지 다니는 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으스스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특히 신사가 있는 곳과 터널이 있는 곳이 그랬죠. 범인은 히라오카 씨가 사는 기숙사에서 쇼핑몰까지의 동선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 정보에서도 유력한 단서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히라오카의 주변 인물 중에 용의선상에 있는 3명에 대해 칼을 구입한 이력이나 이동 동선의 CCTV를 파악했지만 수상한 알리바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12일 합동수사본부는 히라오카의 수색을 중단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 18일 히라오카의 몸에 투명 비닐봉투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판명하게 됩니다. 아마도 산으로 운반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 21일 비닐봉투의 파편은 어떠한 마크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특정해 NTT 전화번호부의 배포용 비닐봉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경찰은 이것을 배포한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2월 26일 합동수사본부는 본건에 대해 특별 보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많은 정보가 경찰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택시 운전사가 제공한 정보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JR 하마다역 식료품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30대의 남성을 따라가는 히라오카와 비슷한 복장의 여성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히라오카가 통근하는 루트에 수상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유메타운 주차장에서 그녀를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던 하얀색 세단, 버려진 신발이 발견된 곳, 그 터널 근처에서 멈춰서 있었던 수상한 검정색 외건차, 이와 같은 목격 정보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하마다시는 히라오카가 실종돼 1년이 된 날 생명과 안전, 안심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년간 6만 명 이상의 수색원이 투입되었고 제출된 정보는 1700여 건이 되었지만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건 당시에는 상당히 떠들썩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 후인 2016년 12월 17일 일본 경찰은 히라오카 미요코 행방불명의 범인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범인은 야노 요시하루 33세. 야노가 수사 손상에 부상했던 것은 그의 정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7년간 추적해오면서 혹시 성범죄자가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보고 다른 도시까지 확대하며 관련된 자를 살펴보던 중에 마스다시에 거주하고 있던 야노에게 키타큐슈와 도쿄 등지에서 3명의 여성에게 강제 외설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 봉투가 야노의 친가가 있는 시모노세키 시내에서도 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야노의 존재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노가 체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각되고 이틀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야노가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곳을 들린 뒤에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차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야노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달리다 보면 이곳에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이 나옵니다. 갑자기 길이 좁아진다는 경고가 돼 있어요. 이곳은 현지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야노의 차량이 사고가 난 곳은 이 가드레일이 끝나는 바로 이 지점, 이곳에서 가드레일을 여러 차례 부딪힌 다음에 차량이 불타가지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브레이크 흔적이나 슬립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전소된 차량의 프레임으로 보아서 차량의 종류는 토요타의 비츠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 하얀색 페인트가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얀 색상의 차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도로의 노선 표시도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차선과 확연하게 다르죠. 이 교통사고 이후에 경찰은 야노의 집을 수색을 하게 되고 그곳에 있던 USB 메모리 카드와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하게 됩니다. 파일은 모두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경찰은 데이터를 복원하고 USB 메모리에는 19장의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38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은 1시간 30분에 걸쳐 촬영이 됐으며 사진 속에는 범인인 야노의 집 내부의 벽과 화장실, 칼, 그리고 히라오카의 손괴 전 모습과 손괴 후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판독한 결과 야노가 사건 당시 마스다시에 살았던 주택에서 당일 히라오카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죠. 7년 전에는 사인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았지만 발견된 사진으로 인해서 사인이 특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류산 근처의 CCTV에서 야노의 차량이 찍혀있는 것 역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히라오카가 실종된 날 야노는 당시 근무하던 주택설비 회사에서 2일간의 휴가를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도 밝혀졌죠. 당시 야노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의 인터뷰에서는 야노의 휴가 신청은 처음이었으며 이틀간 쉰 뒤에 평소와 변함없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면서 야노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합동수사본부는 2016년 12월 20일 이 사건을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됩니다. 2017년 1월 31일 범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불기소 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6일 야노가 범인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준 정보 제공자 3명에게 300만엔의 보상금이 지불되게 됩니다. 네, 히라오카 씨가 발견되었던 가류산이고요. 가류산 정상 쪽에 있는 등산로 쪽으로 향하는 도로고요. 네, 이곳으로 계속 차로 이동을 합니다.
저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이 옆에 바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거 보이시나요? 히라오카 씨의 머리가 발견된 부분에서 그녀를 추모하기 위한 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약수터고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등산하는 길이 나옵니다. 어떤 한 등산객이 이 밑에 이제 10m 가량 내려가서 버섯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머리를 발견한 거죠. 아마 범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한 것 같다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어머니와 함께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한 걸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어머니가 운전대를 잡아서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가 7년 뒤인 2016년에 범인이 잡히진 않았지만 해결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겁도 없이 이렇게 어두운 곳을 긴 시간 동안 걸어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